자,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해볼 거냐면, 음, 사람마다 가치관이 다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건 정답이 있는 문제도 아니고, 지금부터 제가 이제 할 얘기는 사실 일반적인 얘기는 아니어서, 어, 보통은 이제 정보가 많이 없고, 이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기도 한 그런 문제여서, 어, 사실 모르는 사람은 이제 계속 모르는 그런 거를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람은 누구나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그 경험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제가 갖고 있는 경험, 그걸 토대로 한번 얘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만약에 제가 17살로 다시 돌아간다. 자, 17살. 17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그쵸? 17살이라는 나이는 고등학교 1학년이죠. 고1로 돌아갈 수 있으면 뭘 할 거냐? 저는 가장 빠른 시일 내로 자퇴를 할 겁니다. 자퇴. 이게 뭔 소리냐? 인생 망하겠다는 거냐? 자, 제 얘기를 조금 해볼 건데요. 저는 고등학교를 자퇴했어요.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했고, 어, 검정고시를 봤죠. 검정고시를 받고 수능을 봤어요. 수능을 받고 대학을 갔어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대학을 가서 원하는 학교가 아니었어요. 마음에 안 들었어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가치, 급과 내가 실제로 간 대학의 갭이 조금 있었어. 그래서 다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27살인가요? 그죠? 맞는 것 같아요. 27살에 대학을 다시 갔어요. 그죠? 요걸 일단 보시면 제가 만약에 어, 이때 대학을 갔다가 다시 갔다 이게 편입을 했거든요. 사실 편입이라는 이 제도를 제가 이때 알았더라면, 고1 때 알았더라면 훨씬 더 뭔가 좋은 결과치를 만들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아쉬움이 좀 있고, 그래서 실제로 제가 저의 제자 이야기도 조금 이따 할 건데, 자, 사실 지금 이제 얘기한 이 부분은 조금 어려운 얘기이긴 하죠. 왜냐면 가치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가치. 왜냐면 고등학교는 그래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그죠? 고등학교를 다닌다는 게, 고등학교라는 게 꼭 이 대학교를 가기 위한 어떤 수단에 불과한 거냐, 이렇게 반문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왜냐면 고등학교 생활 나름의 어떤 추억도 있을 수 있고, 그죠? 고등학교를 다님으로써 나름의 그 시스템 속에서 뭔가 배우는 것도 있고, 친구 관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죠? 고등학교를 다님으로써 얻을 수 있는 무언가. 뭐 대표적인 게 이제 추억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뭐 어떤, 그죠? 대인 관계라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근데 사실 목적을 더 중요하게 본다면, 사실 어쨌든 대학을 가기 위한, 저는 제가 봤을 때, 그냥 거쳐가는 어떤 수단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그렇고, 거쳐가는 어떤 그런 과정에 불과하다라는 생각을 저는 더 한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등학교 생활을 아무리 잘해도 결과적으로 대학교를 원하는 학교를 못 가고, 그런다면 결국 이게 평생 어떤 자신에게 어, 씻, 씻을 수 없는, 계속 꼬리표처럼 따라다니는 그런 어떤 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얘기하는 이 부분은 이 대학교가 사실은 좀 더 포커스가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조금 더 중요하다는 얘기. 그래서 그 얘기를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서론이 좀 길었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정답은 없어요. 그죠? 정답은 없고, 그래도 이 고등학교 생활 잘해서 여기서 뭔가를 만들어서 대학을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닐 뿐인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거예요. 음, 자, 일단은 정도가 아닌 길이에요. 자, 인생에는 크게 두 가지 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남이 다 가는 길. 즉, 남이 다 가는 길이라는 얘기는 기존에 이제 선배들이나 우리 어머니, 아버지나 기존에 사람들이 다 해왔던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거는 안정적이죠. 안정성. 그죠? 그래도 뭔가 크게 잘못되는 경우는 많지는 않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길, 즉 이거는 이제 비주류거든 사실은 새로운 길. 남이 잘 안 했던 거. 이거는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뭐 좋은 말로 하면 도전 이런 건데 이건 사실 위험 부담이 따르죠. 리스크가 커요. 왜냐면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어, 그럼 저는 당연히 지금 뭐 들어보면 알겠지만 이 첫 번째 전자를 추구하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이 두 번째 길을 항상 택해왔던 사람이에요, 저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고. 그리고 저의 신조, 제가 믿는 바는 뭐냐면, 남들이 다 가는 그 길을 이 중에서도 당연히 성공한 사람이 있겠죠. 뛰어난 사람이 있겠죠. 하지만 세상을 바꾸고 정말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이 후자, 두 번째 길을 택한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믿음을 갖고 살아가긴 합니다. 자, 본론으로 갈게요. 자, 대학이라는 거를 가는 방법이 크게 우리가 알고 있죠. 수시라는 게 있고요. 정시라는 게 있어요. 그죠? 정시는 이제 쉽게 얘기해서 수능이고요. 그죠? 수시는 이제 말 그대로 학교 생활에서 학교 성적을 가지고 가는 게 기본적으로 정시와 수시예요. 이건 어쨌든 이제 제도권 내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대한민국에서 대학을 가기 위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사실 이제 사람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세 번째 편입이라는 게 있어요. 자, 실제로 매년 한 1만 명 정도, 1만 명 정도의 편입 지원생들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자, 얘기를 해볼게요. 어, 어쨌든 수시든 정시든 고등학교를 고등 3년을 다녀야 돼요. 그럼 고등 3년을 다니면서 학원비 나가죠. 그죠? 그리고 당연히 학교 시험 챙겨야 돼요. 학교 시험이라는 거는 과목 수가 일단 주요 과목들이 있죠. 본인이 가고자 하는 대학교마다 이제 비중이 조금씩 다르긴 하겠지만 과목이 있고 그리고 당연히 학교 시험에 플러스 이제 뭐 수행평가 있죠. 수행평가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 또 뭘 해야 되죠? 비교과 해야 되죠. 비교과 준비 따로 해야 되고 뭐 당연히 동아리 활동 기타 등등 해야 되고 당연히 이제 대학별고사 대학별고사라는 건 논술이죠. 이것들을 이제 준비해서 대학교 1학년으로 입학을 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3년 죄송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이 드는데 보세요. 자, 학원비가 뭐 지역마다 조금씩 다르고 하겠지만 보통은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기준 그래도 적정가 한 30만 원을 잡을게요. 과목당. 그럼 국영수만 해도 일단 90만 원. 거기다가 뭐 기타 등등 뭐 논술, 뭐 과탐 이런 게 들어갈 수 있겠죠. 사실 요정 뭐 한 100만 원이라고 잡을게요.
근데 사실 제가 지금 일을 하고 있는 대치만 해도 월 100만 원은 되게 적은 금액이에요. 보통은 이제 200 이상 한 달에 나가는 학원비만 해도. 그러면은 월 100만 원이니까 이제 12를 곱해야겠죠. 3 곱하기 12. 그럼 3년 하면 1200에 3600일까요? 그죠? 그럼 여기 기타 등등 교통비랑 뭐 먹는 거랑 당연히 100만 원만 안 들 테니까 최소로 잡아도 3600만이에요. 그럼 이제 대략적으로 4천에서 5천을 잡을게요. 즉 4천에서 5천만 원이라는 돈과 3년이라는 시간을 투자하면 그죠? 대학을 가요. 몇 학년으로? 1학년. 이거 지금 이해하시죠? 근데 편입이라는 제도를 하게 되면 일단 스타트가 대학교 3학년으로 시작을 해요. 대학교 3학년. 그 얘기는 요거에 대한 그죠? 기회비용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즉 3,600만 원, 물론 당연히 편입을 준비하면서도 비용이 들겠죠. 근데 이 4, 5천이라는 돈에 비하면 훨씬 더 적은 돈. 플러스 1학년, 대학교 1학년이 된다는 얘기는 생각을 해보세요. 대학교 1학년이요. 그러면 대학교 이제 2학기 다녀야겠죠. 그럼 등록금 월, 이제 학기당 500 정도 보통 하거든요. 그러면 1,000만 원 잡을게요. 그러면 곱하기 2 해야겠죠. 2학년까지 다녀야 되니까. 2천 정도 든다는 얘기죠. 그죠? 2천, 이거 최소잖아요. 최소. 그러면은 아까 전에 4천에 2천 하면 6천 정도가 든다는 얘기예요. 6천만 원 들어야 대학교 3학년이 될 수 있다는 거야. 어느 대학교인지는 뭐 당연히 개인의 그 성취도에 따라 다르겠지.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어, 대학교 3학년, 그러니까 같은 대학교라고 가정을 한다 해도 드는 비용 자체가, 그죠? 기본 6천을 깔고 가는 일반적인 케이스로 갔을 때, 편입이라는 걸 했을 때는 바로 대학교 3학년이 된다는 얘기고, 그죠? 드는 비용도 이거 절반도 아마 안 될 거예요. 정확히 계산을 해봐야겠지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제 제자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지금 말씀드리는 건 일반적 케이스가 아니에요. 그죠? 약간 꼰대 같은 마인드로 접근하면 안 돼요. 일반적인 케이스가 아니고 이런 것도 있구나라는 걸 알려주는 거기 때문에 그죠? 제 생각과 혹은 이게 뭐 다 정답이다 이렇게 해라가 아니고 이런 것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 사람들마다 어떻게 보면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 상황에 따라서 이것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한 상황이다라는 걸 얘기를 해드리는 것 뿐입니다. 자, 얘가 중학교 2학년 때 저를 만났어요. 간단하게 빠르게 할게요. 중학교 2학년 때 만났는데 반에서 한 30등 했어요. 공부 엄청 못했죠. 그럼 사실 이거 이제 고등학교 가서 뭐 달라질 수 있겠죠. 거의 비슷하겠죠. 그러면은 얘는 사실상 4년제는 거의 불가능한. 물론 4년제 중에서 돈만 내면 가는 학교도 있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를 만나면 그래도 공부를 좀 하던 애로 바뀌었어요. 중3 때 그래도 반에 몇 등 했지? 5등 안에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고등학교 인문계를 갑니다. 고등학교 1학년 들어가서 1학기 중간고사를 봤는데 중간고사에서 반에서 3등인가 했어요. 2등인가 3등 했어요. 이게 문과였어요. 딱 보니까 제가 이제 얘를 2학년 때부터 가르쳤잖아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그러니까 얘를 내가 봤을 때는 얘는 정말 열심히 해서 성적을 올린다 하더라도 아무리 잘 가도 음, 국민대, 명지대 뭐 요 정도 라인 이상으로는 사실 좀 불가능한 이게 진짜 잘 갔다고 쳤을 때 그 한계가 사실 좀 보였거든요. 물론 이제 뭐 겪어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판단을 하고 한계라고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수천 명을 가르쳤고 아이들을 그러다 보니까 어 조금 이제 가르치다 보면 그 깊이가 어느 정도 위치가 사실 보인단 말이에요. 공부도 사실은 여러분 인정하기 싫겠지만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어느 정도 이것도 재능이거든요. 재능. 여러분 어떤 친구는 뭐 별로 뭘 하지도 않았는데 축구 되게 잘하고 그죠? 운동 되게 잘하는 친구 있죠. 노래 잘하는 친구 있죠.
암기 잘하는 친구가 있고 이해 잘하는 친구가 있고 즉 다 이거 재능이에요. 재능의 영역이에요. 사실은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어느 정도의 재능이 따라야 된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사실 공부적 재능이 막 그렇게 뛰어난 친구는 아니었던 거죠. 제가 판단하기에. 그래서 어떻게 했냐? 고1 중간고사를 보고 나서 제가 부모님을 부모님을 상담을 해서 자퇴를 시켜요. 자퇴를 시켰어요. 그리고 나서 결론만 얘기할게요. 결론만. 20살에 중앙대학교, 서울에 있는 중앙대입니다. 중앙대학교 영어영문학과 3학년으로 입학했고 현재 21살이고요. 저를 따라서 해병대에 복무 중입니다. 자, 다시. 결론이에요, 결론. 이런 케이스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편입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어떻게 준비하고, 이런 건 조금 다음에 얘기를 할게요. 오늘은 어쨌든 이런 게 있다라는 걸 정도만 얘기를 하는 시간이니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 당시에 부모님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그죠? 왜냐면 남들이 다 가는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지만 지금 결론적으로 저한테 감사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했죠. 이 친구도 지금 인생이 바뀌었어요. 왜 여길 갔냐? 영어 선생님 하겠다. 원래 꿈이 이런 게 없던 사람이죠. 친구였어요. 저를 만남으로써 뭔가 바뀌긴 했어요. 그죠? 영어 선생님 하겠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제 전역을 하자마자 이제 제가 조교로 쉬면서 강사로 키울 겁니다. 어쨌든 이런 케이스가 있고 선례가 있다는 얘기죠.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런 케이스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이 제도권 내에서 이 어떤 시스템이 있잖아요, 이미. 이 시스템에 적응을 잘 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잘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 시스템 자체가 안 맞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 부정하면 안 돼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잘 적응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개인마다 환경이 달라요. 능력이 달라요. 유전자도 달라요. 그죠? 성향도 달라요. 이 모든 게 다 다르단 말이에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도 자퇴를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시스템에 꼭 다 부합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제도권 내에 없더라도 내가 충분히 어떤 나만의 노력과 그죠? 그걸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 물론 아까도 말씀했지만 리스크는 존재하지만 이걸 충분히 제가 감당할 수 있는 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도 그러한 선택들을 했던 거고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학교 생활 자체가 힘든 친구들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과목과 또는 뭐 비교과부터 해서 기타 등등 모든 걸 다 챙기는 게 현실적으로 또는 뭐 능력적으로 힘든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본인이 갈 수 있는 최대치의 대학이라는 게 제도권 내에서는 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또 다른 뭔가 방법, 그 중에 하나를 지금 제시한 거죠. 편입이라는 제도를 이용하게 되면, 그죠? 충분히, 어, 본인이 원래 갈 수 있던 그 대학보다 조금 더 상위 대학들을 노려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조금 해봤습니다. 계속 이어서 이거 시리즈를 조금 만들어 볼게요. 일단은 첫 번째 영상은 여기까지.